벤츠를 구입하실 때도 네. 차 할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쓰시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바로. 차값을 계좌이체로 그냥 한 방에 쏴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0.1% 자산가들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돈문현답. 안녕하세요, 조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효걸입니다. 오늘도 고액 자산가들의 돈 버는 TMI를 듣기 위해서 오늘 한 분 모셨죠? 저는 IBK 기업은행 방배중앙 지점에서 VIP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엄지연 팀장입니다. VIP 팀장 딱 꽂히는데요. 네. 그 정도 되려면 자산 관리에 있어서 VIP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현금 자산으로만 네. 요즘은 한 30억 이상 개인 혼자만 한 현금 자산 50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개인 혼자만요? 그러면 가족까지 다 하면은 1000억이 넘는 부동산 제외. 그럼 현금 어디 있어요, 그게? 1000억이? 돈 많은 사람 많아. 아니 근데 그 VIP 고객분들을 주로 이제 상대를 하시니까 약간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참 눈에 띄네 이런 게 좀 있나요? 1000억이 있으신데도 비닐봉지에다가 다 네. 이제 통장이랑 그 비닐봉지에다가 네, 뜯어 쓰는 그런 데다가 네. 이제 통장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정리해 보면 막 몇십억씩 이렇게 있고 네. 돈을 네. 항상 네. 가지런하게 이렇게 접지 않으시고 장지갑이나 이렇게 파우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 장지갑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네.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갖고 다니세요? 네, 현금을 좀 많이 얼만큼이나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많이 좀 찾으시더라고요. 예, 카드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할부 같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벤츠를 구입하실 때도 네. 차 할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쓰시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바로 차값을 계좌이체로 그냥 한 방에 쏴주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제를 많이 하십니다. 차 어떻게 샀어요, 양 박사님? 차는 저기 이제 한 10% 걸고 아, 나중에 이제 90%는 이제 쪼개서 그럼 왠지 그냥 산 거 같잖아, 그죠? 네. 네, 저희가 오늘도 돈에 얽힌 여러분들의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4살 올해 입사 1년 차가 된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입니다. 장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것저것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몇 달 전에 청약통장, 적금통장 하나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모아서 5억 정도를 목표로 하자. 스스로 결심하고요. 지금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10년에 5억 모으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꿈은 커도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5억 달성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사연을 딱 듣고 지금 소득은 250만 원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근데 굉장히 꿈을 좀 크게 잡은 게 되게 좀 이게 반 이상 좀 성공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잡고 시작하는 거랑 막연하게 시작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들었는데 돈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적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매달 250씩 들어온다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은 돈이라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돈의 특성이 돈은 큰 데로 몰리려는 특성이 있다.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키워놔야 나중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돈이 붓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식시장에 내가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여윳돈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랑 대출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랑은 큰 그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요새 예금 금리도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고액 자산가분들도 이런 예금 금리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나요? 네, 아주 민감하시고 그분들은 한 은행만 거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은행의 PB랑도 긴밀하게 이제 다 연락을 주고받고 하셔가지고 금리 어느 은행에 얼마 주고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때 뭐 적금 금리 같은 게 높아지니까 지금은 적지만 이게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좀 굴러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하잖아요. 이게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저축
습관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추억 습관을 붙이는 데 좋은 그 재테크 방법이 풍차 돌리기라는, 그거는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금 방법인데요. 아주 쉬워요. 첫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를 더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20만 원짜리를 하나 더 가입합니다. 이제 20만 원, 두 번째 달이 4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60만 원 되겠죠. 네네. 최종적으로 네. 12개월에는 들어가는 돈이 네. 240만 원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만기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오를 때에는 적금을 예전에 가입한 건 그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이 있다 하면은 돈이 필요하면은 깨서 써야 될 수도 있고 불입 금액이 늘어나니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찾아가지고 뭐 매달 가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금리가 좋은 금리가 보이면 적금을 쇼핑하듯이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청년 입장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좀 좋은 상품? ISA라고 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은 소득에 따라서 순이익금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지만 오랫동안 돈을 모으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한테는 일단은 내가 예적금으로만 돈을 불리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ISA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예적금을 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어. 저축도 잘 안 하게 돼. 가령 뭐 월세 보증금 같은 걸 대출로 받는다거나 뭐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 만약에 갚아 나가면 물론 이자를 손해를 보는 거긴 하지만 강제 저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자분 나이가 24살이잖아요. 잘 좀 찾아보시면은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저리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높은 시대에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2%대로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연자분이 또 되게 굉장히 또 목표액이 좀 컸었잖아요. 그죠? 10년에 5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사연을 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250만 원을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하면은 절대 수령액이 3억이에요. 아무것도 안 썼을 경우. 월 250만 원 소득에서 적정 어떤 저축액 이런 걸 좀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내가 받은 돈에서 다 좀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받는 돈이 있으면 그 돈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저축을 해라. 50% 이상. 플랜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이런 건 안 하더라. 할부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뭐 사회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뭐 울림이 있네 여기다 보니까. 리볼빙은 더 안 되는 거죠? 리볼빙은 이미 끝났지. 그러면 날아간 거지. 아주 우량 주식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아주 금액이 내려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모으는 건 괜찮은데 예, 누구한테 이제 소문 듣고 이거 좋다더라 이거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섭 투자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 그런 소식은 또 되게 급박하게 오잖아요. 야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도 그런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실 때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 이제 사람들이랑 좀 상의를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분들이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작은 성공을 이뤄가면서 실패의 경험을 줄인대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을 줄이면서 그 성공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초년생 분도 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성취감을 좀 맛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엄지원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부자들의 노하우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또 다른 영스타 PB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